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C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전북은 여전히 시끄럽더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오히려 김관영 지사가 앞서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 저도 그 결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뭐랄까 저 호남 지역 그 공천자 대회할 때 당 대표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따로 들어갔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이게 뭔가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잘 하실 수 있게 선거운동 캠페인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게. 예. 모르겠네요. 하도 이제 감정들이 다 격앙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들이 많이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예, 각 캠프별로. 예. 선거 끝나고 후유증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오늘은 그 이진관 판사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진관 네. 판사를 좀 많이 알아볼 텐데요. 지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그 재판을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을 더 높게 선고를 하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진관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한 차례 기각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자 또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매를 벌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습니까?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짓말들 많이 했지만 예. 한덕수가 뭐 뒷주머니에 꽂아서 안 봤다. 이상민은 뭐 저기 멀리 보니까 있더라. 최상목은 좀 심했죠. 쪽지. 예, 접어진 채로 봐가지고 뭐 예. 어쩌고 했었는데 본인이 죄를 아니까 더 두렵겠죠.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그때 이미 탄핵을 한번 겪어봤고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던 때잖아요.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다 풀었던 공로로 기소해서 빠지고 그랬는데. 선후배? 응? 선후배 윤석열. 뭐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근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법을 쓰려고 했는데 사전에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번 더 재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절차상으로 예. 대법원에다가 제한거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있는데 예. 해봤자 바로 또 기각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만 버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괘씸죄에 걸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만 번다는 예. 말이 이제 그런 거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달가울 리가 없죠. 기피 신청을 나 당신한테 재판 못 받아 이런 건데 예.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피 신청을 잘 안 하는 거고 예. 변호인들도 피고인한테 잘 안 권하는 겁니다. 워낙 판사가 편파적으로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다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판사들끼리도 누가 기피 신청 들어왔는데 다른 판사가 받아주면 예. 그 판사가 말하자면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동료의식으로 잘 안 그러겠네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오히려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밥 먹듯이 그냥 어떻게든 이거 지연시켜서 꼼수 부리고 뭐 사람들한테 잊혀지기를 바라고 이런 게 지금 전략이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냥 자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최상목 측의 그 이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 예. 이유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그러니까 이진관이 누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면 이 사람들은 우인성 같이 다 무죄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위원은 떠났고 우인성은 지금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판장이 또 왜 하필 이진관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이게 최상목 측의 입장에서는 CCTV가 없었더라면 네.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 CCTV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센 거짓말 했다가 그랬죠. 지금 예. 이제 다 꼬리가 밟힌 건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펴져 있는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받고 정독하는 모습. 당시 기사를 보면 최상목이 53초 동안
그 쪽지를 그 문건을 봤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짜고 나오는 거짓말이 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덕수가 네.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었는데 최상목은 이미 그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자마자 받아서 숙지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때부터 그걸 안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조롱거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믿었습니까? 근데 그거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있으니까 더더욱 나는 못 본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치 본인이 제일 열심히 계엄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 당시 한덕수한테 왜 못 말렸냐 그 이야기도 했었죠. 한덕수한테 네. 항의했다느냐. 네. 아니 본인이 뛰어가서 붙잡은 거는 왜 안 하고 한덕수한테 또 떠넘기고 하여튼 그 아주 그냥 막 비겁하고 치졸하기가 나 입에 올리가 당시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었잖아요. 부총리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성적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대학을 다닐 때도 법대 출신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과정도 본인이 이제 82학번이니까 최상목이 그 시절이 얼마나 엄혹했던 시절입니까? 예. 남들 다 그 군사독재 항의하고 하던 시절에 본인은 시험 준비하고 뭐 맨날 이러다가 학점이 잘 나오니까 교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시험을 출세의 수단 내지 도구로 삼아가지고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진실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예. 하는 점을 아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다 하고, 그 가치 판단이 없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불법적인 거를 보더라도 눈 감고, 나중에 들킬까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나오니까 발뺌하는 모습조차도 너무나 구차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상목은 한 번도 아니잖아요. 박근혜 때 이미 한번 겪어봤으면 더 안 해야지. 반성도 없고, 아니 무조건 센 사람한테 붙으면 내 인생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거에 뭐 친일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인데 거기에 그 최지연 전 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하는데 네.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최지연 전 인사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특검 수사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 또 본인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봐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김현장 변호사였죠. 아, 김현장 변호사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판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무슨 소리냐? 구인장을 바로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했습니다. 증인 최지연에 대해서는 구인영장 발부하고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부 합의에 따라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구인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은 예정된 대로 20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고요. 5월 15일입니다. 네, 그 다음 기일인 5월 22일은 오늘 불출석한 최지연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인 시점도 최지연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의 구인 시점은 5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해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흔치 않은 일이죠?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떤 예. 상황이나 사정을 봤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그 증언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을 담은 그 서면을 내달라라고 가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은 지금 소위 이 내란 세력이 재판을 얼마나 형용화시키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본인이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에 이상민이나 김용현이 거기도 또 부출석했었거든 처음에. 예. 그때도 과태료 부과했었고. 예. 이상민은 와가지고 또 선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과태료 부과했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최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도 변호사거든요. 예. 잘 아는 분인데 본인도 법률 지식이 있고 뭐 집안 자체가 뭐 그런 걸 모를 수가 없는데 피하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여튼 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니 이제 또 안 나올 도리가 없을 텐데 예. 공인영장까지 발부했으니까 뭐 진실된 증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할지 모르겠으나. 예. 최지현 전 비서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른바 그 직접 심리주의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증인을 직접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걸 직접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최지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인사비서관이었던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다른 걸 하다가 대변인인가 뭘 하다가 그쪽으로 예, 옮겨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절에 나름 중심부에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재판부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시원은 공직기관 비서관이고 여기는 인사비서관이니까 예. 그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인사비서관은 어떻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추천되게 됐는지 예. 왜 2명만 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예.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나는 그냥 인사비서관이 넘긴 것만 가지고 검증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뭐 관여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빠져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떠넘기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얘기를 다 증언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를 보면 요즘 그 무관용 원칙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보면 앞서 그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그 변호사에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한 적도 있잖아요. 예. 그때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법정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가 있고요. 관련 조문을 읽어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최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이고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에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중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누구십니까? 실내방의 공동 시청입니까? 김영현 장관의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오신 겁니까? 방송하러 왔대요. 실내방의 공동 시청을 대부분 같은데.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장하라고요? 네, 누가 들어왔는데요?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저는 거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직권 남용하는 진행입니다. 감시합니다. 권리를 한 말씀 드린다는데 감시한다고요?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공개재판이지 않습니까?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공개재판이라고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첩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 감시합니다. 그거는 변호사들이 애초에 그렇게 깽판을 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없었죠. 일이고 네, 그런 경우가. 네. 감치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도망 다닌 것도 되게 드문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장에 가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 거기서 바로 감치를 집행해서 다른 놀라웠잖아요. 재판에 가가지고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좀 가관이죠.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다니지. 지금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지금 징계 절차를 지금 하고 있죠. 아직 결과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그 전에 무슨 한번 징계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 하고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대한변협이 그래서 지탄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뒤에 이제 검찰이 다시 이제 그 또 고발하고 추가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그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관심 있는 게 이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1심과 2심 그러니까 1심의 우인성 부장판사 그리고 2심의 신종옥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법원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겹치게 되면 재판부끼리 서로 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결론에서 이제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여럿이잖아요. 근데 서로 뭐 그렇게 소통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을 안 한다? 네. 네. 과거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사건이 워낙 중대하니까 그 조심하는 건지 뭐 서로 간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지난 김건희 씨 재판에서의 원심과 항소심 결과가 사람들 되게 허탈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냥 갔다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해가지고 갖다 안기고 그 다음에 뭐 부탁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에 대한 명확한 좀 판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 이제 상급심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같은 결론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말이 많네.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상인이한테 말을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다시 윤상현한테는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그거를 공심이가 한 거지 윤석열이 한 게 아니니까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판결에다 써놨으니 예.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못하는 거고 그럼 대가도 없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명태균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대야 되니까 환심을 살라고 그랬다. 그러면 왜 환심을 사야 되느냐 되는 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환심을 사?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환심을 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공천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 또 답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감기도 걸렸고요.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여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더워요. 예. 그것과 별개로 또 지방선거 예. 때문에 좀 목이 아프신 것 같아요. 뭐 캠프 매일 출근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과 병행하고 또 예. 방송 출연도 요즘엔 선거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선에 대해서. 예. 열심히 또 홍보로 설파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판사 가운데 한 명,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장했군요. 네, 또 등장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를 이렇게 불러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예. 그러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예. 한덕수 전 총리한테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전 총리가 나는 이진관이 싫어라고 해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예.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디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진관 판사 어떤 분입니까? 예. 이 비상계엄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이제 예, 그리고 확정한 전두환 판사죠. 시대 때의 비상계엄보다 지금의 비상계엄이 더 심각하다고 심각하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23년으로 8년이 구형이 뻥 뛰잖아요. 예. 결국에는 내가 최상목이어도 아니 이진관 판사랑 재판을 하면은 이거는 빼박이다. 예. 예, 형량 감형이나 뭐 플리바겐이나 어떤 것도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 얍삽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많은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그렇죠. 하고 있다고. 예.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 주소에서의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역사적으로 판결로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김건희 씨 뭐 무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인성, 뭐 백재현 예, 백대현 백대현 판사. 네. 이런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이진관 판사였기 때문에 아 정말 판사가 중요하구나. 근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최상목은 이 판사는 너무 깊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위증에 대해서도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고 구형보다도 더 크게 판결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피 신청하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의 재판부랑 동일해. 그리고 예. 한덕수 총리의 그 위증, 그 재판에서의 위증이었기 때문에 같은 판사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짤도 없다, 기각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상목 전 그 부총리는 당시에 그 쪽지를 네. 받고 그래서 개헌과 관련 문건을 못 봤다고 그랬는데 특검이 본 CCTV 영상을 보면은 약 53초 동안 최상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약 53초 동안 이를 살펴보잖아요. 네. 그 영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더군다나 그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확보처럼 중요한 문건이 있는데 이걸 53초 동안 보고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특검 주장입니다. 그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분이 되게 똑똑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총리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경제 관료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왔거든요. 예산 쪽지 보면요. 1분 동안 집중하면 내용 다 파악될 겁니다. 예. 근데 본인도 약간은 벙쪘겠죠, 물론. 예. 비상계엄,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이게 뭐 국가 비상경제회의,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재판을 앞두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스스로 지워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CCTV 없었으면 모든 게 묻힐 뻔했다. 라는 게 그랬죠.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사례를 보면 우인성 부장판사, 그 다음에 신정호 부장판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여론조사를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의 재판장이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건희 씨 사례와 달리 유죄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이슈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황금폰 때문에 계엄을 선언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그 당시에. 정도로 되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정말 떠들썩하게 대한민국을 명태균 이슈로 매일매일 기사화했어요. 예. 명태균이 소환되냐, 명태균이 입을 여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입을 열게 되면 이 정권은 무사하지 못할 것 그런 얘기를 예. 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 했었죠. 예,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네요. 그러니까. 예, 24년이죠. 예, 명태균 이슈가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막상 재판으로 가니까 다 무혐의나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웃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도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소돼갖고 재판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무죄면 사실은 오세훈도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요게 또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법부의 그 신뢰가 많이 손상됐잖아요. 그 부분에는 뭐 조희대 대법 원장부터의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하면 그거 자체가 검찰처럼 불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의 또 기득권끼리 봐주기 또 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변호인 통해가지고 로비가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의 그 지방에서 변호사 통해가지고 판사가 그렇게 로비받는 정황들 이런 거 다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그동안에 곰고 골문 그런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역사 앞에서 중요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묻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내란 재판은 ING주의고 그 판결이 적당하게 올바른 판결로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또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